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경식 씨, 네. 혹시 양치 333 법칙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다 말고 또 저희 집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하잖아요. 오, 네.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또 3분 동안 이게 치카치카치카 오. 그러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 이야,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아버지다워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아유 좋은 아빠죠, 저희. 네, 하지만 이 사실은 좀 몰랐을 것 같은데요. 뭔데요? 이 산성이 섞인 식초가 들어간 음식이나 네네네.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는 좀 아시는 것 같네요. 네. 이 3분 후가 아니라 30분 30분 후에 양치를 해야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치약에는 이제 네. 연마제가 있는데 이게 산과 만나면 치아가 부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식사 후에 30분 뒤에 가글가글가글 이제 헹군 다음에 이제 양치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아버지다운 학부모의 눈높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네요.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쏙쏙 들어옵니다.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언제 봐도 기분 좋은 분이시죠. 김태훈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윤입니다. 네, 우리 태연 씨, 오늘도 우리에게 실속 있는 이템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도 아주 속이 꽉 차고 맛깔나는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혹시 두 분은 나 네.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다 하는 밑반찬 있으신가요? 밑반찬, 네.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요. 안 돼요? 저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계란말이 잘해요. 그거 어려운데? 어려워요. 불 조절도 잘해야 되고 물 조절도 잘해야 되는데 그거 힘들어요, 네, 의외로.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밑반찬이에요. 야, 이 시집 가려고 벌써 이게 준비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 말고도 솔직히 어. 저는 간장게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간장게장 근데 어렵잖아.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그냥 사 먹게 되더라고요. 나도 사실 사 먹어요. 맞아요. 요즘은 또 사 먹는 것들이 맛있는 것들도 많고요. 특히 요즘 이 식품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웬만한 먹거리들은 거의 다 사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정성과 손맛이 그대로 담긴 아주 특별한 반찬 가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렇죠. 이 참 반찬하면 무엇보다도 이 손맛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거 조물조물 양도 뭐 계량기로 재지도 않아요. 누가 그래서 보면 굉장히 잘하는 줄 알겠어요. 잘 먹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도 이 손맛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손맛의 주인공을 확인해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이유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맛있는 반찬 가게로 구경 가보시죠. 신중한 고민 끝에 무언가를 꺼내는 손길. 한참을 서성이며 냉장고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사람들의 시선과 손길을 붙잡은 것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밑반찬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이 있죠. 오늘 저녁엔 또 뭘 먹어야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의 고민일 텐데요.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요리할 시간은 부족하고 이제 외식도 질리셨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따끈따끈하고 정성 가득한 엄마표 반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자리한 반찬 가게. 음식 꽤나 야무지게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즐비하게 늘어선 반찬의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바라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 비주얼. 이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손님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는 반찬 가게.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꾸준히 애용하시는 단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찬이 비워질수록 바빠지는 직원들의 움직임.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건 젊은 남자 직원들 뿐. 사장님은 과연 누굴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혹시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사장입니다. 이렇게 젊은 분이 사장님이시라고요?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사장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물론 마음까지 홀릭한 종갓집 손맛의 주인공 홍순조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아니 사장님, 저는 이 반찬 가게라고 해서 되게 인심 좋은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젊은 사장님이 계셔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다들 많이 놀라시고 계시고요. 네. 그럼 사장님께서 직접 이 많은 반찬들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일 판매하는 네. 가짓수가 60가지에서 뭐 한 80가지 될 때도 있거든요. 네. 당일날 아침 같은 경우에는 나물 요리를 묻혀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게 하고요. 뜨거운 음식들은 냉장고에 식혀서 나가기 때문에 전날에 미리 만들어서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곧 저녁 시간이 다가와서인지 주방에선 새로운 반찬 만드는 냄새로 제 코를 마구 자극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맛보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마성의 밑반찬이라는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맛을 안 볼 수는 없겠죠? 이게 방금 갓 만든 이 따끈따끈한 반찬인데요.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볼게요. 이게 샐러리 장아찌 같은데요. 제가 이런 장아찌 같은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이렇게 간을 딱 맞추지? 와, 이 맛을 화면 밖으로 고스란히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엔 그냥 반찬이겠거니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릴 만큼 정말 제 입맛에 딱이더라고요. 우와, 사장님 공깃밥 없어요? 네, 공깃밥은 없는데 챙겨드릴게요. 공깃밥 하나 주세요. 마치 엄마가 주방에서 갓 만들어주신 반찬 마냥 깊은 맛에 감동. 우리 사장님 손맛 완전 인정합니다. 사장님 손만 거쳤다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반찬들. 나물류는 기본이고 무침류, 조림류, 볶음류, 젓갈류까지 그 종류도 끝이 없고요. 여기에 집밥 메인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찌개에 고기 반찬까지. 도대체 없는 게 뭔가요?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다 보니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다는 홍순조 사장님. 저도 그 노하우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와, 사장님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지금 보리를 이용해서 보리 쌈장 만들고 있어요. 보리 쌈장이요? 네. 이거 뭐 일반 쌈장이랑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쌈 싸 드실 때 이렇게 씹는 식감이 약간 이렇게 톡톡 터지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신기해하시고 네. 그다음에 맛있어하세요. 이곳에선 보리쌈장 같은 장류나 양념 음식을 재워두는 특별 소스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감칠맛을 더해주는 조미료도 멸치, 다시마, 새우, 버섯 등을 갈아서 만든 천연 조미료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종류별로 조금씩 넣어가지고요. 감칠맛을 좀 돋궈줄 거거든요. 우와. 잘 섞어주지 않으면 한쪽은 뭐 짤 수도 있고요. 한쪽은 싱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쌈장에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무려 12가지. 여기에 식감 제대로 살려줄 보리까지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윤기 촤르르 밥도둑 보리쌈장 완성입니다. 입안에서 와. 식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짜지 않아요. 네. 와. 식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애호박이랑 새송이버섯. 이 반찬 가게에서 눈여겨볼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직원들이 모두 젊은 청년들이라는 건데요. 29세에서 35세의 젊은이들이 오직 한식 요리에 대한 꿈을 안고 이곳에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반년 정도. 아, 반년 정도요?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반찬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장님이 또 저랑 오랫동안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네. 사장님 장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네. 좀 전화도 받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네. 좀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네. 사장님이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좀 같은 이제 동료로서 그리고 아. 사장님으로서 좀 많이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 정도까지 하게 됐어요. 뭐 비법 전수도 많이 해주시나요? 해주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더 오래 일해야지만 더 많은 비법을 알려줄 것 같아요. 동료들에게 반찬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하며 가게를 운영하기까지 사장님에게도 요리를 배우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꿈. 어깨 넘어 배운 기술과 자신만의 노하우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요. 뭐 그대로 만들고 버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이제 음식들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르쳐 달라고 사정도 많이 해봤어요. 다 노하우니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약속했던 게 요리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돼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함께 요리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반찬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두 팔 걷어붙이고 요리에 나선 청년 사장님. 정성 가득 담긴 밑반찬으로 풍성한 밥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기만 해도 훈훈한데요. 와. 야, 종갓집 훈남 사장님이 만들어주는 반찬, 한식 반찬. 네, 맞아요. 정말 저도 그 손맛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침도 보여요. 막. 그래요, 그렇죠. 맛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게요. 아. 이 총각 손맛이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 저희 엄마 손맛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고요. 네. 막 제 입맛에 딱 맞는 게 우리 총각 사장님 손맛이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니 정말 가지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리고 120여 가지의 반찬 가지수 정말 저는 매력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매일 음식을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이나 어머님들도 좀 힘든 거잖아요. 좀 힘든 게 아니라 네, 많이 불가능하다고 힘든 보면 거예요. 돼요. 진짜 이 100가지 넘는 그렇죠. 음식을 매일매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바로 그런 정성과 또 신뢰 덕분에 단골 손님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나 이 당일에 만든 음식 중에서도 뭐 그날의 날씨에 잘 맞는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제철 음식으로 만든 반찬들을 추천 메뉴로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 다 남자분들이시던데. 맞아요. 그 뭐 이분들이 담그는 김치는 다 그 총각김치인가? 요즘 김치로 뺨 맞는 드라마 보셨죠? 총각김치로 한번 맞아보셔야 정신 차리실 것 같은데. 이게 농담 한마디 했다가 이거 정말 야. 네, 사실 어떤 일이든지 뭐 이 남녀의 뭐 성 구별을 한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이 밑반찬 만드는 거, 특히 한식 밑반찬 만드는 거는 이 젊은 청년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막, 네, 간을 맞춘다든지 이런 게 참 쉽지 맞아요. 않은데 이렇게 젊은 총각들이 또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대견해 하시고 신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도. 제가 봐도 그런데요, 뭘. 네. 진짜 이 반찬 가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뒷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홍순조 사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찬가게 와, 사장 홍순조라고 합니다. 실물 뵈니까 이게 훨씬 더 맞아요. 이게 훤하고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매장에서 입는 유니폼인 거죠? 네, 저희 매장에서 실제로 입는 유니폼이고요. 하복이랑 그다음에 동복 이렇게 두 가지로 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게 우연한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죠? 네, 원래는 고깃집 창업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다가요. 고깃집. 네,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음식점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왔어요. 사실 그 고깃집도 그 유행 타는 게 뭐 어떤 때는 무슨 얇은 대패 삼겹살이었다가 맞아요. 무슨 칼집 칼집이 또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육집을 가둬야 된다느니 뭐 유행이 따라는데 거기서 좀 회의감을 느꼈군요. 네, 오래 그- 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보는데요. 그 허름한 4평짜리 건물 앞에 아주머니들이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그게 반찬 가게였어요. 반찬 가게. 네. 어. 그 반찬 가게를 보면서 어. 좀 독특하게 반찬을 참치캔 안에다 넣어가지고 해외에다 수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반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참 우리 사장님 사이즈도 커. 네. 그냥 국내도 아니고 처음부터 통조림화해서 전 세계로 팔면 어떨까. 와, 그래서 지금 반찬 가게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앞서서도 우리 태은 씨가 언급을 했듯이 반찬 가게 하면 무엇보다
손맛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거 했잖아요. 아까 살아있는 손맛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처음이에요. 태훈 씨가 살아있는 손맛이라고 확 기어 올라오잖아. 이 손맛. 하지만 뭐 총각들이 만드는 반찬 그리고 젊은이들이 만드는 반찬 정말 신선한데 우리 사장님께서 고깃집을 창업하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네. 원래 요리를 좀 잘했나요? 배웠나요? 원래는 전혀 하지 못했었고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네.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배고파할 때 요리를 가끔씩 해줬거든요. 야, 좋은 야. 오빠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오. 성취감이랑 기쁨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아 요리사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종갓집이다 보니까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 장벽에 부딪혀가지고요. 네, 고생을 많이 했겠군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창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있었던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아유. 역시 사기야. 아, 큰일 났어.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네. 예, 대출까지 포함했던 금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네. 2,800만 원으로 인테리어랑 집기 같은 거 사고 네. 400만 원으로 이제 가게 운영하려고 좀 남겨놨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요리를 하지 못하니까 맛이 없어서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고 버리고 했었는데 돈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까먹게 된다고 그러죠, 보통.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 생각했던 게 이 음식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음식이 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버려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아버지 뭐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야. 정말 뭐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 사장님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뭐 채찍과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성공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아버님 반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종갓집이다 보니까 또 장남의 장손이다 보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기절초풍하시면서 뭐 호적에서 파야겠다. 파야겠다. 네, 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반대를 하셨다는 건데 지금 그래도 일단 좀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응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는 그냥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성공하는 지름길인 것 같아라고 이제 긍정적이게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들의 성공을 보고 이제 어머니가 자랑하시는 거야. 네. 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게 밀어줘. 뭐든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봐봐, 우리 아들. 아, 이렇게. 네,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네요. 하루에 몇 분이나 이 가게 왕래를 합니까?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거의 40살에서 70까지 되시거든요. 의외네요. 저는 의외로 좀 젊은 높네요. 분들이 네. 하셔가지고 젊은 층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네네. 이유가 그냥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면 우리 아들 힘내, 열심히 해, 보기 좋다, 젊으니까 진짜 열심히 사니까 보기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고 또한 이제 전문직으로 생각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손님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뢰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루에 한 100명 이상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와, 100명 넘게 오신다면 단골 고객도 좀 많아졌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장사를 4년 정도 했었는데요. 네. 한 4,000명 이상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SNS로 다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회원들이 4,000에서 5,000명. 네, 맞습니다. 인기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도 겸손한 거예요. 지금 모든 공을 지금 손님들한테 돌리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주변만 봐도 요즘 반찬 가게가 정말 하나 두 개씩 많이 생겨나고 많이 있잖아요. 생기고 있죠. 네. 뭐 1인 가구 혼밥 쪽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반찬을 좀 사 먹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경쟁에서 좀 이기려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저울이랑 염도계를 사용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같이 요리를 했을 때에도 일정한 맛이 날 수 있도록 저염으로 요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단지나 그런 걸 안 뿌리는 대신에 들어오시는 손님들한테 인사 90도로 하고 어땠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새겁게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연락처를 따로 받거든요. 그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정 판매 요리를 판매하고 있어요. 뭐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 그거 아이템 좋아요. 생각나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전류, 좋아요. 김치전이나 뭐 부치전 같은 거 준비해 놓고 문자 보내고요. 뭐 한정으로 550개, 뭐 100개 정도 오.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 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멋집니다. 앞으로도 꿈이 좀 더 크고 많으실 것 같은데 계획도 많으실 것 같고요. 최종 꿈은 뭡니까? 일단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최고의 식품회사가 되고 싶어서 연구와 개발 등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한식이나 중식, 양식, 일식 전부 다 손이 많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부단하게 이제 한식 같은 경우에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손이 가는 음식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다양한 방법이겠지만 이분은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홍순조 사장님 그리고 김태훈 리포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it's Joseph. 회사에서 또는 친구에게 뭔가 어려운 제안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걱정 말고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I will think over the idea tonight. 오늘 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라는 말인데요. think over가 생각해 보다 라는 뜻이에요. 나누어 해석해 볼게요. I will, 내가 해보겠다. think over, 생각하다. the idea, 아이디어를 tonight, 오늘 밤 이렇게 풀이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I will think over the idea tonight. I will think over the idea tonight. I will think over the idea tonight. 여기서 think ove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look at입니다. I will look at the idea tonight. 오늘 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회사나 학교에서처럼 공식적인 자리이거나 사무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사용하는데요. 만약 친구랑 대화하면서 편하게 대답하고 싶을 때는 think about it이라고 말하면 돼요. think over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응용될까요? I need to think it over. 나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She will think over the plan tomorrow. 그녀는 내일 계획에 대해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오늘 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I will think over the idea tonight. I will think over the idea tonight.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Goodbye. 네, 경식 씨 오늘도 네.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희 네. 잠시대 점심 시간이잖아요. 벌써부터 꼬르르 폭풍 허기가 좀 찾아오고 있어요. 참 이분은 살안지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렇게 네. 맨날 폭풍호기가 이 시간만 되면 끝나자마자 선배님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근데 살이 안 쪄. 운동을 아니 열심히 먹기 하나.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이렇게 요즘 같은 가을철에 네. 제철 음식을 먹는다면 이 무르는 영양가 때문에 조금 더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제철 음식이 들어간 오늘 점심 메뉴 백반 어때요? 아, 백반. 하지만 이 음식들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먼저 이 무나 연근 같은 뿌리 음식이 지금 현재 제철 음식이라고 해요. 네. 무는 소화에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무소화. 무소화요? 아 그렇게 외웠어요. 아, 그런가요? 무는 소화가 잘 법칙이 돼. 좀 있었나요? 외우는 법칙이? 아니 무가 원래 소화가 잘 된다고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뭐 연근은 어. 빈혈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연근이. 네. 비타민 C와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네. 제철 음식 오늘 점심 식사를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백반 좋지 않겠냐고 얘기 물어봤잖아요.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 있잖아요. 갖가지 제철 음식으로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남은 오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